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2회 구로구 세계인의 날 축제 사회를 맡은 김현유, 마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민족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세계인의 날입니다. 네, 자, 구로구는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동참해온 지역사회에 우리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내 외국인 주민이 함께 행복한 우리 상생의 상호문화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뜻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온라인 세계인 날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Gurogu embodies a message of hope to the community that is joined together in overcoming COVID-19. To help Korean and foreign residents move toward a happy intercultural city, we are hosting the nation's first online Together Day festival.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모두가 즐거운 축제를 개최해야 하지만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온라인을 통한 중계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직접 찾아야 뵐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남아 내 외국인 주민의 소통과 상생을 위한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축제에 함께해 주시는 내 외국인 주민 및 전국 다문화 도시 협의회 회원 도시, 해외 자매 도시, 우리 유럽 평의회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본 행사를 시작하기 전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자, 상호문화 도시란 무엇인가? 우리 상호문화 도시를 위한 구로구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성공회대 박경태 교수님의 사회로 이성 구로구청장님, 전북대 설동훈 교수님, 이화여대 장한업 교수님, 한성대 오정은 교수님 5분의 전문가분들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토크쇼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구로로 미니 토크쇼 영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watch a video talk show about interculturalism in Guro.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응원 2020년 구로구 세계인의 날 축제 직전 행사인 상호문화도시 구로로 미니 토크쇼의 진행을 맡은 성공회대 박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토크쇼를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밖에서 하면 참 좋겠지만 내부에서 이렇게 실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토크쇼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석해 주신 분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옆에 계신 선생님부터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 세계인의 날 토크쇼에 참석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만나게 되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화면을 통해서 반갑게 만나서 정말 기쁘고요. 저는 지금 한성대학교 이민다문화 트랙의 오정은 교수입니다. 우리 한성대학교는 이민다문화 전공이 있고 또 이민다문화 연구소가 있고 이민다문화 현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많은 분들 말씀 듣고 또 기회가 되면은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말씀도 많이 듣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그 다음 또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이민학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이민학회는 그 이민 현상, 다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전문 학자들의 모임입니다. 사회학자, 문화인류학자, 경제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여러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현재 구로구의 연구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과 선주민의 그 의식, 어떤 점이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 필요한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조사하고요. 그걸 토대로 또 해외 사례를 연구해서 구로구의 발전 방향, 그리고 좀 비전,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 거다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불문과 장한업 교수입니다.
학부에서는 불어를 가르치지만 대학원에서는 다문화 상호문화 협동과정 주임 교수를 맡고 있고 이화 다문화 연구소장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유럽의 다문화주의 그리고 상호문화주의 그리고 상호문화 도시, 상호문화 교육 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구로구에서 외국인 주민의 어떤 기존 그리고 신규 자원을 발굴하고 그것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방안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상호문화 도시인데 이 상호문화 도시는 사실은 들어온 외국인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들을 맞이하는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토크쇼를 통해서 앞으로 구로구가 진정한 그런 상호문화 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참석자이신 구로구청장님, 이성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겸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구로구청장 이성입니다. 저희 구로구가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희 구로구는요, 전국의 다문화 도시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저희 구로구는 작년 11월 달에 상호 문화 도시로 나아가겠다 이런 선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서요,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즐거운 여러 가지 야외 행사를 못 하게 됐고요. 온라인으로 하지만은 다채로운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으로나마 많이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구로구와 우리나라 다문화 도시들이 나아갈 방향을 잘 제시하는 좋은 토론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 모두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오늘 큰 대주제가 상호 문화도시 구로로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행사를 하고 토크쇼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다문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동안 좀 많이 써서 익숙해진 면이 있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있거나 말거나 간에 어쨌든 익숙한 표현인데 상호문화 도시 이 개념은 우리가 좀 최근에 좀 많이 듣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문화라는 게 뭔가 또 이게 다문화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쪽 공부를 쭉 해오신 장한업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런 질문 참 많이 하세요. 다문화하고 상호문화가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은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와 상호가 다릅니다. 문화는 똑같죠. 근데 이제 다라는 것은 문화가 여러 개 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고, 상호문화라는 것은 문화가 다른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자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문화 다양성을 다루는 세 가지 모형이 있는데, 첫 번째 모형이 이제 그 동화주의죠. 동화주의는 이제 문화 다양성 자체를 부정하는 주의고요. 그게 이제 주로 60년대까지 굉장히 이렇게 팽배했다면은 70년대에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발로서 다문화주의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한동안 이제 이 다문화주의가 굉장히 많이 팽배하다가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국가의 응징력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또 분열을 조장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80년대에 이 동화주의의 장점과 다문화주의의 장점을 가지고 상호문화주의라는 것이 캐나다라든지 유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강조하자면은 사실은 미국에서 나온 다문화주의, 이 다문화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과 다 관련된 용어였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는 다문화 하면은 외국인, 동남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은 다문화라는 것은 주로 공생을 강조한다면은 이 상호문화라는 것은 상생을 강조한다. 그래서 어떤 그 다양성 속에서 어떤 단일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땅에 들어온 이민자와 정주자가 모두 상호 노력을 해서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발전된 사회로 만들어 나가자라는 것이 상호 문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듣고 있으니까는 정말 타당한 얘기인데 굉장히 학자스럽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왠지 막 받아 적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선생님도 오늘 이제 우리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게 온라인에서는 좀 재밌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죠? 물론 이제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가급적 재밌게 잘 전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금 선생님처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다문화와의 차이점 또는 그거에 대비되는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는데 약간 부연 설명을 네. 해볼 수도 있습니다. 좋죠. 예. 그 다문화주의라고 하면 그 이민자들, 이주민들이 갖고 있는 문화도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 문화가 여러 개 존재한다라는 거는 그 문화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 가치관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다문화주의를 적용했을 때 자칫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국가 단위보다는 국가 단위보다는 지역사회 또는 도시 단위에서 구로구는 도시지 않습니까? 도시 단위에서 그 이주민과 선주민이 같이 그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내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혁신적인 시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쉽지 않을까. 그러네요. 예. 다문화 사회가 뭐 대표적인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출발했고요. 소위 모자이크 사회라고 하는데요.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 히스패닉도 있고 뭐 아시아계도 있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그 사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고 서로 공존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미국 사회 지금 제일 큰 화두가 미국에서 행정학을 배우면은 행정학의 절반 이상의 지금은 그 논문과 관련된 것들이 소위 말하는 세그리게이션이라고 가지고 분리 고립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다문화 주의가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어요.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그렇죠. 히스패닉은 히스패닉들끼리 모자이크처럼 각기 있는 거죠. 다문화주의인데 반면에 유럽에서는 또 동화주의도 있었죠. 독일 같은 사회는 대표적인 동화주의에 가까운 그런 사회였죠. 독일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민을 받아주지 않는 독일의 국가, 독일어 또 독일에 사는 동안은 예를 들면 아랍의 그 히잡을 금지한다든지 아주 강력한 그런 게 있었죠. 전 유럽 사회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다문화주의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다문화든 뭐든 이 다양성을 받아들인 역사가 굉장히 짧아서 다문화인지 인터컬처인지 아직은 명확한 정체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주 쉽게 비유하면요. 미국의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 교포들이 많은데요. 세탁소에 옷을 찾으러 와가지고 그 남편이 자기 옷만 딱 찾아가고 자기 부인 옷을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인 옷도 있습니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이건 부인이 와서 내 와이프가 와서 돈을 낼 겁니다. 같이 살아도 따로따로 돈을 계산하고 완전히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공존하지만은 한 집에 살아도 다문화주의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동화주의는요. 옛날 우리나라처럼 한 번 시집와 들어오면은 여자는 남편한테 제아에게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 제아비의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을 비록 그 제아비가 좀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응원해 줘야 된다. 동화주의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가 자녀 육아에 대해서 서로가 상의하고 또 여러 가지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간에 어떤 상호 이해하면서 어떤 그 상호 교감이 있는 거.
그러면서 공동으로 사회를 그 가정을 운영해 나가는 거. 그게 인터컬처입니다. 네. 하나만 네. 더 보충을 하고 싶어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 그리고 정확한 의미 이제 상호 문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요즘에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호 문화는 2000년대 이후 유럽에서 이제 다문화주의를 실패를 생각하면서 많이 회자되고 그리고 발전한 그 어떠한 정책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그 상호 문화라는 것이 처음 등장했을 때요.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거는 사실은 1970년대에 등장하거든요. 이건 학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나왔냐면 70년대 캐나다에서 그때 이제 다문화 정책을 시작합니다. 그때 그 캐나다는 크게 이제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크게 영국계 민족과 프랑스계 민족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영국계 민족이 이제 많은 이제 권한을 가지고 그 어떤 정책을 추구할 때 다문화주의를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프랑스계 사람들이 우리는 그 다문화주의라는 거는 중심에 주류 문화가 있고 다양한 소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프랑스와 영국은 누가 주류냐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반발하면서 나왔던 거가 어떤 소수자의 문화를 보지 말자. 모든 문화는 다 대등하다 해서 초기에 그 70년대 캐나다에서 나왔던 상호 문화는 지금 유럽과는 조금 다른 의미긴 했지만 모든 문화가 대등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서로 상대방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묻혀져 있다가 이제 유럽에서 상호 문화라는 것이 발전을 하는데 그때의 상호 문화와 이제 유럽에서 발전한 상호 문화에는 조금은 다른 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왜 그것을 말씀드렸냐면 문화가 대등하다는 거. 대등한 입장이어야 대화를 나눠도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고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자존감 그리고 자신의 어떤 권리 또한 자신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리고 나를 사랑할 줄 알아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상호 문화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등하게 보는 것 그것이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 다문화에서는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고 한 거에 비해서 상호 문화는 그게 아니라 대등하게 서로가 자기의 문화를 같은 가치로 이용한다, 또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정말 오정원 선생님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고 목소리도 방송용으로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다음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드려야 될 텐데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에서 2개의 연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상호문화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2개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필이면 설동훈 선생님과 장하랍 선생님께서 각각 그것을 맡아서 책임을 져서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 분 선생님, 설동훈 선생님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하고 있고 나는 이걸 이런 식으로 잘 한번 마무리해서 우리 구의 상호문화를 위해서 이런 기여를 하고자 한다를 너무 길지 않게 자,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구로구의 비전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비전을 만드는 작업인데 상호문화라는 것, 또 하나는 세계도시로서의 서울 속에서 또 구로구에 대한 그 비전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를 위해서 구로구에 있는 이주민들, 흔히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외국인 주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주한 이주민과 그 전부터 있었던 한국인들을 선주민이라고 하면 이주민과 선주민의 생각을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주민들도 출신국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주민들이 있다라면 그 출신국별로 그분들이 바라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그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그분들이 좋아하는 구로구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를 1차적으로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의 사정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참고하는 모델은 미국의 뉴욕에 있는 한 그 구를 볼 수도 있고요. 이를테면 LA 코리아타운, 그 다음에 북경의 왕징, 이런 식으로 이주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 발전 모델을 참고를 할 텐데 외국 걸 베껴오는 게 요즘 없다라는 게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장점이 많으니까 우리의 장점을 살려서 새로운 비전, 구로구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 세련된 비전을 만드는데 지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그 실력 있는 쟁쟁한 그 이민 연구자들을 모아서 팀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 또 선주민 주민을 포함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국가별 출신 국가별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가, 희망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를 조사를 하고 계시는군요. 야, 정말 이거 나오면 이제 우리 구로구는 최고 도시가 되겠네, 그죠? 네.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장한옥 선생님께서 제가 읽어볼게요. 외국인 다문화 관련 자원 발굴 및 연계 방안 연구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로구 안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우리가 좋은데 잘 사용할 수 있겠는가 관련된 연구이신데, 조금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서 핵심적인 방향이 어떤 거다를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국인 주민인데 이제 그걸 나누게 되면은 그 외국 국적 동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외국인 근로자, 그다음에 한국 국적 취득자, 네.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그다음에 외국인 주민 자녀, 이렇게 5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이분들이 한 5만 4천 명 정도 되고 구로구 전체의 한 12.5%가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5만 4천 명이 사실은 다 자원이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자원이라는 것을 그분들을 다 볼 수는 없고, 이 5부류의 그 자원들 중에서 특히 이제 이 구로구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고 자기 개발에 굉장히 그 몰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조금 우리가 발굴을 하고, 기존에 이미 많이 발굴이 됐죠. 그 다음에 또 새로 이제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로구청이라든지 여러 산하기관이 이분들이 진정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저희들이 보는 거고요. 한 가지 기준은 이제 상호문화 도시 지표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유럽 평의회하고 유럽 연합이 만들어낸 90개의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12개의 지표를 빼가지고 그걸 여기에 적용을 해서 이분들이 인적 자원, 또 문화 자원, 시설 자원, 이 세 가지 범주에서 어떻게 정말 본인들도 행복하고 또 나가서 구로구를 정말 굉장히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야, 이 프로젝트도 이제 완성이 되면은 우리 구에서 어떤 분들이 계시고 어떤 자원들이 우리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기대되네요. 아, 정말 멋진데, 오정원 선생님, 혹시 이 두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야,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넣어서 해야 된다, 또는 이런 점에 초점을 좀 맞추면 어떠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구로구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문화 정책과도 따로 두고 다문화 정책에, 그리고 외국인 주민과 관련한 업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 지자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잘 모든 것을 더 적극 활용하실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꼭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그 자산을 토대로, 여기서 자산이면은 이제 인적 자산일 수도 있고 이제 찾다 보면 물적 자산일 수도 있는데, 이 자산을 활용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실용적인 정책을 만들 때 그 다문화주의와 사실 상호문화주의에서 가장 제가 차이점이라고 봤던 정책적인 부분, 그것이 다문화주의의 정책은 공무원의 역할이 사회복지사 역할을 많이 수행하더라고요. 다문화에서는 소수자고 어려우니까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 도와주는 복지사. 근데 그 상호문화주의,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상호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는 정책들을 많이 봤을 때 제가 느낀 공무원의 역할은 갈등 관리자예요. 누구를 도와주는
복지사가 아니라 서로 민족들 간에 오해가 생길 때, 그리고 오해가 생길 것 같을 때 그 갈등을 중재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사람의 역할이 공무원의 역할이었고 정책의 방향이었다. 이런 부분이 보였습니다. 아마 구로구가 정말 중요한 용역과제를 또 하고 있고 많은 비전을 담은 새로운 방향을 추진해 나가실 때 외국인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그 한국인, 일반 한국인 주민들도 모두 다 동의하고 이해하고 정말 대등한 입장에서 이 구로구, 살기 좋은 구로구를 만들기에 동참하게 하려면 모두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누구만 더 특혜고 누구는 손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왜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떻게 서로 잘 어울려 살지를 만들어주는 그 구로구의 정책, 즉 갈등 관리자의 정책을 좀 관심을 가져준다면 모두가 이 구로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다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비유도 선생님 참 적절합니다. 아까 부총장님께서도 그러셨는데 세탁소에서 혼자 픽업하고 뭐 그러는 비유를 해주신 것처럼 지금 선생님께서도 공무원이 할 역할이 복지사의 역할이냐 갈등 관리자의 역할이냐 이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두 입장의 차이, 다문화와 상호문화의 입장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좋은 예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네, 선생님 좋습니다. 그 이주민의 역할을 다른 나라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예. 그 LA에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이 있는데요. 코리아타운이 한인들이 모여들기 전까지는 굉장히 쇠락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낡고 그랬는데 한인들이 많이 모이면서 사람이 모여들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죠. 건물도 깨끗하게 하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니까 처음에 LA 주민들이 이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질시의 시선으로 보다가 얼마 지나니까 다운타운 근처인데 시내 중심가 근처인데 아주 깨끗하고 세련된 지역으로 변모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 주류 사회의 입장이 크게 바뀐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로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은 사람이 모여들고 돈이 모여들고 그래서 돈이 유통되고 사람이 그 소통되는 것이 일단 전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인의 인구가 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까지가 그 한국인들만 인구가 성장하다가 11월까지 12월 이후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민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은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민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를 지혜를 찾는 게 우리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한국이 초저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국가라는 것 다 알고 있고 이미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소위 선주민의 순인구는 이미 감소를 시작을 했고 또 이주민의 숫자들은 이미 작년 말로 250만이 넘었지만 인구학자들의 추계에 보면은 가까이 2030년에 500만까지 예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던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이주민의 숫자는 늘어나는 게 일종의 이제 필연적인 앞에 다가올 미래라면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가 가져야 될 문제고 그 해법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축제가 또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자, 두 분 선생님의 말씀하고 오정원 선생님의 보조 말씀까지 이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부총장님, 우리 구로가 상호 문화 도시를 이제 표방을 하고 나아가고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오늘 이야기도 상호 문화 도시 구로로인데 왜 이거 하시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낯선 개념이고 아직도 또 안산시가 상호 문화 도시 개념을 먼저 이제 활용을 하지만 다른 데에서는 별로 움직임이 없는데 왜 구로구에서는 이걸 먼저 시작을 하게 됐을까? 그리고 그것을 시작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시는가?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사실 다문화 정책은 우리가 저희 구로구가 우리나라의 어떤 모델을 계속 형성해 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상호문화도시로 선포를 했습니다. 상호문화도시로 이제 우리 그러고는 나간다는 정책 방향에 대한 선포를 작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만 낯선 게 아니고요. 아시아에는 낯섭니다. 아시아의 상호문화도시를 지금 인증받은 것은 일본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마마츠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가 아시아의 유일한 상호문화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유럽청회가 만들어온 90가지 그 지표를 분석하고 다 번역하고 답변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돌입했지만요.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지표들이 이제 유럽 사회를 기준으로 만들어온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시에 또 우리에게 맞는 지표를 우리가 다시 또 여러 가지 그 지표를 개량하고 또 우리한테 맞게 새로운 지표도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에 맞는 상호문화 도시가 무엇인지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영역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러고가 이미 그런 시도를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여기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외국인들요, 거주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라 거주 외국인들이 구로구 주민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저희가 다각도에서 계속 실험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구로구만 가지고 있는 다문화 통장 제도라 그래가지고 그 통장들을 임명해가지고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통장회의에 같이 참석해서 동네 일을 같이 이야기하게 한다든지 다문화 통장을 저희가 구로구에 지금 70명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 다 같이 거버넌스라 그래가지고 여기 또 다문화 서포터즈 하는 그런 조직들은요. 우리 여기 구로구 주민들과 또 구로구 거주 외국인이 함께 그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 그 집단입니다. 거기서는 우리 다문화 정책을 심의도 하고 새로 개발도 하고 논의도 하고 또 거기에 또 어떤 실행하는 봉사단 비슷한 실행하는 그룹이 있고 정책을 개발하는 그룹이 있고 그런 정책 개발에서 실행까지를 같이 섞여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것도 계속 실험을 해왔고요. 또 이 지역 사회에서도 우리 구로구가 대표적인 그 봉사단체 중에 하나인 그 한중 다문화 봉사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는 상당히 알려진 봉사단체인데요. 아마 전국에 거의 유일할 겁니다. 뭐가 유일한가 하면요. 이 봉사단체는 1년 내내 거의 일요일도 안 쉬고 아침에 나와서 그 동네 청소를 합니다. 동네 온 골목을 다 청소하거든요. 동네 청소를 하고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을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뭐 추석, 설날 뭐 이런 각종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 또 축제도 하고 잔치도 하는데 또 노인 봉사 활동도 하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분들이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중 다문화 봉사단이에요. 한 80% 내지 90%는 외국인이고요. 한 10% 정도의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봉사를 누구를 향해서 봉사하는가 하면요. 외국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동네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노인 위안 잔치를 해도 그 동네 우리나라 사람들이든 외국인들 가리지 않고 다 똑같이 와서 하고요. 축제를 해도 동네 축제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고 그분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수입으로 회비를 내고 그 돈으로 1년 내내 봉사를 하는데 1년에 몇 천만 원 이상 그 사람들이 봉사를 자기 돈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거주 외국인이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조직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뉴욕에 LA에 한인타운이 생겨나서 동네가 깨끗해졌다 그러는데요. 그분들이 중국인
동포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그 봉사활동을 하는 구로사동이 구로구 15개, 16개 동 전체 동네 청결도 평가에서 계속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매일 청소하거든요. 매일 쓰레기 버리는 거 단속하고. 구로사동이 우리 구로구에서 그 외국인 동포가 제일 많은 사는 동네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그 주민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옛날에는 동포분들이 많이 살면은 까만 봉지 내놓고 동네가 쓰레기 많이 버린다 그러는데 그 동네가 지금은 까만 봉지도 제일 작고 쓰레기도 제일 적게 나오고 있고 제일 깨끗한 동네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봉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활동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인터컬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냥 다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같이 섞이고 같이 봉사하고 하는 노력들. 저희가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장려해 나가는데요. 이번에 이제 영역하면서 그걸 더 이제 확대하기 위한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자원 발굴이나 또 방안들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저희가 이런 도시를 이제 향해 나가는 것을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지표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구로구가 정말 최고 도시가 되겠네요. 얼마나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가를 구청장님께서 길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시간이 꽤 기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다 됐는데 이제 오늘 이제 선생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청장님 감사드리고 우리가 마무리를 하기 전에 다 같이 합창을 한 곡 하고 마무리를 할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도 준비를 했는데 자, 저를 갖다 주시고요. 같이 합창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어떤 노래를 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예전에 나온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영원히 변치 않은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시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애쓰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구로가 상호문화 도시로 더욱 잘 나갈 수 있게끔 많이들 참여하시고 많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토크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토크쇼를 통해서 또 좋은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좋은 말씀 전해주신 이성 구청장님과 우리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보내드릴까요? 박수.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비유를 또 해주셨잖아요. 우리 부부가 세탁소에서 옷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네, 우리 상호 문화란 다문화와 같이 우리 다름의 인정과 우리 존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소통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좀 두고 다 함께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우리 마리아 씨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저는 공무원이 사회복지사에서 갈등 관리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인상적이는데요. 미니 토크쇼에서 언급했듯이 구로구가 상호 문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좀 더 우리 상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